한국 남자와 결혼, 차라리 전쟁터에 남겠다. 제 친구 올레나는 비웃었어요. 열흘 전까지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키이우 외곽에 살고 있는 나탈리아 코발렌코입니다. 전쟁 이전에는 우크라이나의 한 대학교에서 언어학 교수로 일했어요. 한국에 대해 들은 것이라고는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회사와 자살률 1위라는 부정적인 소문뿐이었죠. 한국 남자들은 마마보이에 가부장적이고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편견도 가득했어요. 여성의 외모에 집착하고 성형수술을 강요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로맨스에 빠진 여성들이 많지만 실제 한국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드라마는 환상일 뿐 실제 한국 사회는 여성에게 지옥 같다는 온라인 기사도 봤습니다. 특히 결혼하면 시댁의 압박과 명절 노동에 시달린다는 한국 여성들의 고백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키이우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유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남성 우월주의가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한국 남자를 선택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럽이나 미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으니까요. 키이우 대학에서 일할 때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 수동적이었어요.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교수인 제 눈치만 살폈죠. 창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암기만 잘하는 로봇 같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자라면 어떤 남편이 될까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어요. 우리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여성을 동등하게 대하는 편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겉으로는 세련되어 보여도 집에서는 왕 노릇을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여성들은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지만 외국 여성은 반드시 남편 성을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뿌리 깊은 차별이 아닌가 싶었죠. 우리나라에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성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는데 한국은 무조건 아빠 성만 따르잖아요. 여성의 권리가 이렇게 무시되는 나라와 어떻게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극심한 학벌 사회와 경쟁 문화도 정말 거부감이 들었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태교부터 대학 입시까지 평생 경쟁의 굴레에 가두는 사회라니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성공과 실패, 1등과 꼴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문화가 정말 두려웠어요. 하지만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지금 제 옆에 누워있는 한국인 남편 민준 씨를 보면 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편협했는지 부끄러워집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왜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양한 국제결혼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한류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한국 남자의 모습,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첫 만남은 전쟁이 발발하고 2달째 되던 날 리비우 기차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의 대형 통신사에서 파견된 기자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친척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기차 시간을 착각해 플랫폼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폭격 소리에 놀라 제가 모국어로 중얼거리자 민준 씨가 서툰 우크라이나어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국인 기자의 피상적인 관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양 언론들은 전쟁 초기에만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보이다가 금방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려 애썼어요. 그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컸거든요. 폭격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이웃들, 나라를 떠나 난민이 된 친구들의 이야기가 절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민준 씨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고 결국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민준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부터 현재 상황까지 대부분의 외국인들보다 훨씬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지원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 씨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600만 달러, 현대자동차그룹은 500만 달러를 우크라이나 구호 기금으로 전달했다고 해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자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민준 씨는 제가 언어학 교수였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의 의문 체계 차이에 대해 물어보더니 제 설명을 메모까지 하며 경청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제가 이전에 만난 서구 언론인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기사 각도에 맞는 답변만 원했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민준 씨는 제게 연락처를 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전문적인 교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우리 관계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이틀 후 민준 씨는 제게 전화를 걸어 식료품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시 리비우는 상대적으로 안전했지만 물자가 부족해 식료품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민준 씨가 가져온 식료품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단순한 구호품이 아니라 제가 인터뷰 중에 잠깐 언급했던 우리 어머니의 고향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는 제 이야기를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던 거예요. 민준 씨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임시 숙소에서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며 저를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호기심이 결국 승리했죠. 그의 숙소에 도착했을 때 놀란 것은 그가 직접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요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민준 씨는 능숙하게 칼을 다루고 있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는 웃으며 한국의 젊은 세대는 많이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일하는 남성들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하더군요.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불고기, 김치찌개, 잡채,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조화롭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김치는 생각보다 맵고 자극적이었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어요. 민준 씨는 제게 젓가락 사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식사 예절과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죠. 한국 음식의 발효 과정과 건강상 이점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발효 음식이 많지만 한국만큼 과학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김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 씨는 잠시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어요. 그가 통화하는 동안 저는 무심코 그의 책장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어로 된 시집도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 문화를 공부했는지 알 수 있었죠. 한쪽에는 그의 가족 사진도 있었는데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준 씨는 자신의 가족을 소개해 주었어요. 사진 속 그의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누나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에 기반한 관계였습니다. 어머니가 대학 교수이고 아버지가 은퇴 후 요리를 배우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저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제가 알던 가부장적인 한국 가정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 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점점 커지면서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도 언젠가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나라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심지어 전자정부 발전 지수는 세계 1위라는 기사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분야에서 꽤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몇 단계 더 앞서 있었어요. 민준 씨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준 씨를 통해 알게 된 한국 교육의 실상은 제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철학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국 교육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압박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인내와 끈기는 값진 자산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는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교육을 중시하지만 그 정도의 열정은 아니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가 교육에 GDP의 5.3%를 투자한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민준 씨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는 사실도 인상적이었어요. 민준 씨는 제게 한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역사적 배경이 감동적이었어요. 언어학 교수로서 한글의 과학적, 체계적 구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 씨는 제게 간단한 한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과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자 민준 씨의 얼굴에 진심 어린 기쁨이 번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교환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봉사활동에 저를 초대했어요.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통역 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단체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다는 사실이 의아했어요.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한국전쟁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돕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난민 캠프에서 활동하는 한국 자원봉사자들과 의료진들을 만났을 때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휴가 기간을 써가며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낯선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설치한 임시병원에서는 최신 의료 장비로 난민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기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까지 제공하는 모습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민준 씨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려 놀아주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와 장난감을 나눠주며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런 민준 씨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민준 씨의 책임감과 헌신, 그리고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를 직접 목격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민준 씨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밤하늘 아래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어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깊은 존중과 애정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제 지식과 강인함,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제 외모가 아닌 내면의 가치를 보는 그의 시선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는 제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관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언어,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출신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컸으니까요. 게다가 전쟁 중인 나라의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관계는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제 불안을 이해하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민준 씨는 한국 남자들의 로맨틱한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념일을 꼼꼼히 챙기고 작은 선물과 편지로 마음을 표현하는 섬세함이 놀라웠어요.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실용적인 면이 강해
이런 낭만적인 제스처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민준 씨는 제게 한국의 데이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커플 티셔츠를 입고 같은 액세서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이 귀여웠어요. 처음에는 그런 문화가 유치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과 소속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한국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을 주로 부담한다는 이야기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준 씨는 제 생각을 존중하며 우리만의 방식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번갈아가며 데이트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어요. 이런 작은 문화적 차이들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간의 데이트 끝에 민준 씨는 자신의 가족을 화상통화로 소개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되고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가족들은 정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는 제 이름을 우크라이나어 발음 그대로 정확하게 부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역사에 관한 책을 읽고 계셨다며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의 누나는 의사로서 우크라이나 의료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 순간 저는 민준 씨의 배려심과 지적 호기심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화상통화가 끝난 후 민준 씨의 어머니가 저에게 한국 전통 액세서리를 보내주셨어요. 직접 고른 놀이개였는데 그것은 행복과 건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이 저를 감동시켰고 한국 가족 문화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민준 씨는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준 씨의 우크라이나 취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헤어질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에게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했어요.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전쟁 중인 조국을 떠난다는 죄책감도 컸어요. 민준 씨는 제 고민을 이해하고 서두르지 말라며 시간을 주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 말에 그는 이해한다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어요. 공공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과 인터넷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많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어 교육부터 취업 지원, 문화 적응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행을 결심하기까지 몇 주가 더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민준 씨의 얼굴에 번진 행복한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도와주었고 한국에서의 새 생활을 세심하게 계획해 주었어요. 저희 언어 강사 경력을 살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어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은 날,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질서정연함과 첨단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민준 씨의 가족들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 색깔인 파란색과 노란색 꽃다발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 작은 배려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어요. 고층 빌딩들과 첨단 도로 시스템,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현대적인 자동차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아파트 단지는 마치 작은 도시 같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 공원, 도서관, 수영장, 헬스장까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우크라이나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설이었죠. 민준 씨의 부모님은 저를 위해 방을 따로 준비해 두셨어요. 침대맡에는 우크라이나 작가의 책과 우크라이나어 한국어 사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날 저녁,
민준 씨의 어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보르시치와 비슷한 한국식 비트 수프를 만들어 주셨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성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식사 후 민준 씨의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 오랫동안 연습하신 티가 났고 그 한마디에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은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도와주었어요. 한국어 학습도 생각보다 수월했는데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인프라는 제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덕분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모든 정보가 다국어로 제공되어 편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안전함과 편리함이었어요. 특히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성이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했거든요. 민준 씨는 제가 한국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 대학에서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강사 자리를 소개해 주었어요. 유럽 언어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 수업은 금방 인기를 얻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과 학습 의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과제를 꼼꼼히 해오고 질문도 많이 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학에서의 경험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한국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은 저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갖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 더 깊이 통합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인 동료들은 처음에는 조금 수줍어했지만 곧 따뜻하게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회식 문화는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팀워크를 다지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한국 생활이 모두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부동산을 구할 때나 은행 업무를 볼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준 씨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어요. 그는 제가 겪는 어려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의 결혼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민준 씨 친구의 결혼식이었는데 한국의 결혼 문화를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서양식과 한국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혼식이 인상적이었어요. 피로연에서 신랑 친구들이 준비한 이벤트와 게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와 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결혼 문화 차이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우려하는 시댁 문제에 대해 자신의 가족은 다르다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실 거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민준 씨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민준 씨는 정말 로맨틱한 방법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반지를 꺼내는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가 우크라이나어로 프로포즈 문구를 준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성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제 모국어로 들은 청혼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문화적 특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철저했어요. 예식장부터 신혼여행, 신혼집까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좀 더 즉흥적인 편이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민준 씨의 회사에서 결혼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대기업들이 직원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양국의 문화를 조화롭게 결합한 특별한 형태로 진행되었어요.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전통 혼례를 위해 입었던 화려한 색상의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민준 씨의 가족들이 보여준 배려였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결혼 전통도 존중해 주었고 우리 문화의 일부를 의식에 포함시켰어요.
신랑 측 부모님이 준비한 우크라이나 전통빵과 소금 의식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준 씨가 한국과 우크라이나 국기가 그려진 넥타이를 맨 모습도 잊을 수 없어요. 작은 디테일이었지만 그런 배려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결혼 후 우리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와 유럽을 함께 다녀왔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우크라이나의 시골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섬문화와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도 있었습니다. 음식 습관부터 집안일 분담, 의사소통 방식까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어요. 민준 씨는 한국 남자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집안일을 함께 분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요리는 서로의 나라 음식을 번갈아 가며 해보기로 했고 청소와 빨래도 함께 했어요. 한국 남자들이 집안일에 무관심하다는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준 씨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존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우크라이나 음식을 해드렸을 때 진심으로 맛있게 드셨고 레시피까지 물어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역사책을 읽으시며 제 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 노력하셨어요. 명절에도 저에게 한국 전통 음식 준비를 강요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함께 배우자며 다가오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한국 가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이는 무서운 시어머니는 이제 옛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혼 1주년을 맞이했을 때 민준 씨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크라이나 고향 마을을 재현한 미니어처를 깜짝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가 몰래 제 부모님과 연락해 사진을 받아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감동받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민준 씨가 준비한 또 다른 선물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의 한 학교 재건을 위한 후원금을 기부한 증서였어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우리 둘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점이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세심함과 배려심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저와 민준 씨는 결혼 3주년을 맞이했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발전과 문화적 성숙함을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이토록 눈부신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첨단 의료 시스템은 제가 임신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했어요. 3D 초음파부터 비침습적 산정 검사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병원 시스템의 효율성과 의료진의 전문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출산 후 산모를 위한 특별관리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육아 환경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개발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놀이터와 공원은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제도와 아동수당 같은 정부 지원 시스템도 정말 선진적이에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 남편들의 육아 참여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민준 씨는 기저귀 갈기부터 야간 수유까지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성평등 의식은 정말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 문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출산 후 다시 직장에 복귀했을 때 민준 씨의 회사는 놀라운 지원을 해주었어요.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 옵션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매일매일 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다니 정말 미래에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기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공지능으로 아이의 수면 패턴까지 분석해주는 수준이에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저에게 구원과도 같습니다.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모든 것이 1시간 이내에 배달되는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한국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정보 시스템은 모든 행정 업무를 간소화해 주었습니다. 주민센터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니 정말 혁명적이에요.
우크라이나 가족들에게 한국 생활을 이야기하면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한국의 예의 문화와 공동체 의식도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이웃 간의 배려와 존중,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는 정말 감동적인 수준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행복해요. 민준 씨는 우리 아이에게 우크라이나어도 가르치고 싶다며 직접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이런 열정과 노력하는 모습이 이 나라를 세계 최고로 만든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한국 남자와 결혼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모든 편견과 두려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매일 깨닫고 있어요.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이자 미래 사회의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이나 한국 남자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지금 당장 모두 버리세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발전 속도, 그 어떤 민족도 흉내낼 수 없는 성실함과 예의를 갖춘 사람들의 나라, 한국입니다. 단 6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기적의 나라,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과학기술, 세계를 사로잡은 K-팝과 K-드라마, K-뷰티의 본고장, 특히 한국 남자들의 섬세함과 책임감, 가족을 향한 헌신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제가 편견으로 놓칠 뻔했던 이 모든 진실을 여러분은 놓치지 마세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초고속 인터넷,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기적적인 대중교통, 믿을 수 없이 편리한 배달 문화, 더구나 가장 안전한 치안과 부패 없는 공공 시스템까지 정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한국의 최첨단 교육 시스템과 세계 최고의 자녀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처럼 한국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분들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한국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인사드린 나탈리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